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판례 특강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하고 2부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요. 오늘은 물권법하고 계약법 판례 특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제가 민총하고 특별법만 따로 스튜디오에서 2부로 판례 특강을 별도로 진행을 해서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물권법 보시는데요. 예, 올해 물권법 판례 중에서 제일 핫한 판례 중에 하나가 97페이지에 97번 판례죠. 96페이지. 페이지 96에 판례 번호 97. 판례 번호 97에 몇 번? 3번입니다. 97번 판례에 동그라미 몇 번? 3번 판례 나와 있죠. 이 판례 부분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뒤에 우리 교재 한 장 뒤에 보면 전원합의체 판례라고 나와 있죠. 예, 이게 이제 실제 우리 책 출간될 때는 이게 같이 나올 거예요. 같이 이렇게 박스 나오죠. 박스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이라고 서술돼 있죠. 예, 올해 물권법에서 제일 유력한 데는 여기에요. 이 판례. 올해 시험에 나올 판례는. 거기다 별을 여러 개 해주세요. 별을 3개 넣어주시면 돼요. 별 3개를. 올해 물권법에서 1번 판례. (96페이지에) 97번 판례의 3번입니다. 그럼 3번은 여기 책에 있는 3번은 뭐예요? 변경 전 판례예요. 판례 바뀐 거예요? 바뀌기 전에요? 변경 전의 판례고, 여기 박스에 있는 거는 무슨 판례? 바뀐 거, 변경 후 판례입니다. 자, 책에 있는 3번은 바뀌기 전에요. 바뀌기 전. 변경 전이라고 써주세요. 변경 전. 이 판례가 최근에 바뀌었어요. 6월 달에. 바로 얼마 전에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이렇게 박스 안에 있는 걸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기 적어두셔야 돼요. 뭐라고 적어요? 변경 전. 이쪽은 변경 후. 그럼 시험은 이게 나온다고, 이게요. 100%.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볼게요. 동그라미 3번 보실게요. 동그라미 3번 빨리 보시면 공유에서요. 공유는 소유를 혼자요, 여럿이에요? 소수 지분의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고요, 협의 없이요? 협의 없이 공유물을 뭐 할 때요?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배타적 사용의 두 줄이요. 배타적 사용을 우리는 뭐라고 뽑아요? 독점 사용해요. 무슨 사용? 독점 사용이에요. 독점 사용. 그럼 공유물은 혼자 쓰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죠. 옆에다 적어서 이렇게요. 시험 이렇게 나올 거니까. 가불병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누가 독점을 하고 있어요? 갑이 뭐 하고 있어요? 독점 사용하는 거죠. 독점 사용. 공유물인데 같이 쓰지 않고 혼자 독점하죠? 예. 이때 다른 공유자는 두 줄이에요. 다른 공유자의 두 줄. 갑이 뭐 하고 있으면? 독점 사용하면. 갑이 독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다른 공유자 을이 자신의 지분이 뭐에 미달해도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 과반수 돼요? 모자라요? 그러면 갑도 과반수 되는 거예요? 갑도 소수 지분이에요? 갑도 지금 소수 지분이라고 그랬죠? 얘도 소수 지분이고요. 을도 뭐예요? 을도 소수 지분이야. 소수 지분. 과반수 되는 애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둘이 싸우는 거예요. 지금 갑이 공유물을 뭐 하고 있으면? 독점하면 을도 소수 지분이죠? 을이 얘한테 가서 뭐라고요? 야, 독점하지 말고 나한테 가져와. 돼, 안 돼? 예, 연결합니다. 다른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공유물을 뭐 하는 자한테?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자. 독점하는 놈이죠? 독점하는 놈에 대해서 공유물의 뭐로? 보존행위로 밑줄이요. 공유물의 무슨 행위로? 공유물 인도 청구 돼요, 안 돼요? 인도 청구 되죠? 무슨 행위로? 보존행위로. 공유물의 무슨 행위로?
달라고요. 그 땅 독점하지 말고 갖고 와. 독점하지 말고 가져와. 그걸 무슨 청구? 인도 청구. 돼요 안 돼요? 인정되죠? 이게 바뀐 거예요 이제. 이게 바뀌었다고.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제가 강의할 때 설명드렸어요. 얘가 독점하면 얘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얘가 그냥 둔다는 거예요?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얘가 독점하는 걸 얘가 가져올 거 아니에요. 가져오면 이 판례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얘가 도를 뺏어오게 되면 얘도 또 어떻게 해요? 얘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혼자 가지고 있게 되죠. 그럼 얘가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달라고 그러지. 그럼 또 일로 오죠. 그럼 을은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왜 혼자 또 독점해? 그럼 을이 또 뭐라고 그래요? 또 가지고 오죠. 그럼 이게 어떻게 돼요? 순환하고 악순환,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 판례의 결론이에요. 을이 많이 비판을 받았던 거예요. 얘가 독점하면 얘가 달라고 그러고, 얘가 그럼 가져오면 누가 점유를 해요? 을이 점유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갑 입장에서 뭐라고 또 시비를 걸어요? 왜 네가 독점하냐고. 또 뺏어가죠. 뺏어오고 뺏기고 뺏어오고 뺏기고 이러는 거죠. 이래서 문제가 있었어요. 예, 이래서 바뀌었어요. 보존행위로 인도 청구가 인정된다고 그랬죠. 자, 이게 이제 바뀐 거예요. 인도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걸로. 이게 바뀐 거예요. 이쪽입니다. 그 옆에다 이제 거기다가 이게 무슨 판례예요? 종전 판례잖아요. 보존행위로 인도 청구할 수 있다요, 없다요? 현재는 있다라고 돼 있죠. 보존행위로 인도 청구할 수 있다. 그거를 뭐라고요? 인도 청구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례가 변경된 거예요. 요게 변경 전. 이쪽이 변경되기 전이고요. 변경되기 전이고 밑에가 변경 후죠. 변경 후. 판례 변경 후에 판례 변경 후. 보존행위로 인도 청구가 인정된다를 이제 바뀌었으니까 할 수 없다. 보존행위로 인도 청구할 수 없다. 그리고 그 밑에요. 이어서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의 과반수의 협의가 없이는 협의하고요. 협의 없이는 공유자 1인이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용할 수 없죠. 공유자 중 일부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뭐하고 있다면? 사용하고 점유하고 있다면.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두 줄이요. 거기다 두 줄. 배타적으로 뭐하고 있다면? 점유하고 있다면. 독점하고 있다면으로 바꾸시면 돼요. 배타적 점유를 뭐라고 그래요? 독점 사용. 그 특정 부분의 면적이 자신의 지분 비율에 상당하는 뭐여도 면적 범위 내라 하여도 다른 공유자는 지분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런데 사용 수익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지분 비율만큼 뭐를 하래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 반환. 못 쓰는 사람한테, 사용 못하는 사람한테 뭐를 물어줘요? 부당이득 반환해라 이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자, 이제 뒤로 갑니다.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된 거 볼게요. 자, 사안은 우측 보세요. 이제 맨 위에 볼게요. 토지 공유자 가운데 일부가 맨 위에 다른 공유자와 상의 없이 공유 토지를 뭐한 경우? 무단으로 뭐한 경우? 독점에 사용하더라도 독점에 사용해 두 줄이요. 허락하고요, 허락 없이요. 방해 배제 청구만 할 수 있을 뿐. 방해 배제 청구에 동그라미요. 방해하지 말라고 하는 걸 무슨 청구? 방해 배제 청구. 지분권으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을 뿐 해당 토지에 대한 뭐는 할 수 없다고요? 인도 청구까지는 할 수 없다. 인도 청구할 수 없다에 두 줄이요. 방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도 청구 인정된다 그랬죠? 이제 바뀌었다고요. 인도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올해 시험 문제. 제일 핫한 주제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줄 봅니다. 세 번째 줄. 그래서 공유물 보존 행위로서 토지 인도 청구를 허용해왔죠. 기존 대법원 판례를 어떻게 한 거예요? 변경해서 깨버린 거예요. 됐죠? 자, 그래도 그 두 줄 밑에 점프요. A와 BC 등은 A와 BC 등 찾으셨어요? 칠명은 경기도 파주시에 우리 바로 인근이에요. 땅 2,300여 평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는데 모두
과반수 지분 미만의 지분을 가졌어요. 과반수 미만의 밑줄이요. 과반수 돼요? 다 모자라요. 다 과반수 미만이죠? 그럼 다 뭐예요? 몽땅 소수 지분이에요. 다 누구예요? 소수 지분이 된 거죠. 소수 지분. 모두 다 소수 지분이죠. 과반수 아무도 없던 거죠. A, B, C 등등 해서 몇 명이? 7명이. 7명이 다 소수 지분이죠. 오케이. 그런데 B씨는 A씨 등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이 토지 80%에 달하는 1900여 평에 뭐를 심었대요? 소나무 심어서 사용한 거예요. 누가? B가 뭘 심었대요? 소나무요. 소나무 심었어요. 요 그림을 살짝 그리세요. 위에다가. 그래야 이게 정리가 딱 떨어지죠. B씨가 뭘 심었대요? 소나무 심어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독점한 거지. 무슨 사용? 독점 사용을 한 거죠. 누가요? B가 독점 사용하고 있어요. 소나무 심어가지고. 이러니 누가 불만이 생겨요? A와 C가 지분이 있는데 뭐를 못하고 있어요? 사용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A가 그리고 C가 소송을 하게 된 거죠. 얘한테. 누가요? A. 얘가 과반수예요? 소수 지분이에요? B도 과반수예요? 소수 지분이에요? 둘 다 소수 지분이죠? 얘가 얘한테 뭐 해달라고요? 땅 돌려달라고. 그런데 B씨는 A씨 등 협의 없이 토지의 80%에 달하는 1900평의 소나무를 심어 사용했고, 이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나무 등 기타 일체 지상물을 뭐하고? 수거하고 점유한 땅을 뭐 해달라고? 인도해달라. 결론이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땅 돌려달라고. 땅 돌려달라고 소송 낸 거죠. 기존 판례대로면 어떻게 돼요? 기존 판례대로면 인도 청구 돼야 안 돼요? 인도 청구 되죠? 인도 청구가 기존에 됐어요. 근데 지금 인도 청구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결론입니다. 재판에서는 B씨가 협의 없이 공유 토지를 독점한 경우 다른 소수 지분권자인 A씨가 토지 전체에 대한 인도 청구할 수 있는 여부가 쟁점이 되는데요. 기존 대법원 판례는 공유물의 뭐로서? 보존행위로서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봤죠? 예. 근데 판례를 바꿨어요. 그래 밑으로 4줄, 5줄 점프하세요. 5줄 점프. 재판부는 찾으셨죠? 민법 265조 단서가 공유자 각자는 다른 공유자와 뭐가 없이요? 협의 없이요. 보존 행위를 할 수 있게 한 것은 그것이 누구한테 이득이 되기 때문에? 다른 공유자에게도 이득이 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A씨가 B씨를 상대로 공유물 무슨 청구요? 인도 청구를 하는 것은 다른 공유자에게 이익이 되는 행위라는 거예요? 아니래요? 아니래요. 다른 사람한테는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한테는 이롭지. 달라고 하는 건 누가 달라는 거예요? A가 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한테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 다음에 모든 공유자는 자신의 뭐에 따라서?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쓸 수 있죠. 이는 누구도 마찬가지? B씨도 마찬가지죠. B씨. 이제부터 밑줄 그세요. 2줄이요. B씨가 그러면 B씨가 토지를 뭐한 거? 독점한 거는 적법이에요? 우위법이에요? 우위법이야. 우위법. 독점해서 쓴 거는 우위법이야. 왜요? 다 공유 지분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우위법은 해요. 우위법하지만 적어도 그런데 누구 지분에 대해서는?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는 쓸 권한이, 사용할 권한이 없는 거야, 있는 거야? 있다. 거기다 밑줄 그세요. 누구 지분? 자기 지분 내에서는 쓸 권한이 있다. 2줄이요. 거기다 밑줄. 그러면서 이제부터 이제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토지 전체에 대한 동그라미 일부여 전체요. 전체에 대한 인도 청구를 허용하면 B씨는 어떤 입장에 놓이게 돼요? 권리 어디를? 전부를 빼앗깁니다. 밑줄이요. 전부를 뺏기죠. 그 지분 비율에 따른 뭐까지요? 사용수익권까지 누려요? 뺏겨버려요? 박탈당하죠. 그래서 허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론이.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얘가 소송 낸 건 뭐예요? 얘가 소나무를 심어가지고 독점하고 있잖아. 그죠? B가 소나무 심어서 독점하니까 A가 어떻게 해달라고요? 인도 청구 소송을 들어간 거죠? 된대요 안 된대요? 근거가 뭐라는 거죠? 근거가?
얘가 요구한 건 뭐야? 토지를 어떻게 해달라고? 땅을. 자기 지분만 달래요? 전부 달라고 그래요? 전부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부. 토지 어디를? 일부를요? 전부를요? 전부를 내놔 그런 거죠? 그럼 얘 주장대로 이걸 예전 판례는 인용을 한 거죠. 인용을 하게 되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한테 넘기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B가 독점한 거는 불법이지만 B도 여기에 대해서 지분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자기 지분만큼 써요? 못 쓰게 돼요? 못 쓰고 넘겨주죠. 그래서 부당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A가 요구한 건 뭐예요? 자기 지분만 해요? 전부야? 전부를 인도해달라고 소송한 거죠. 그거를 인용할 수 있대요? 인정할 수 없대요? 인도 청구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 왜냐? 근거가 뭐라고요? B도 뭐만큼은? 누구 지분만큼? 자기 뭐에 대해서? 지분만큼은 사용권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사용권이 인정돼야 된다 이거죠. 사용권이 인정돼야 된다. 자기 뭐만큼은? 지분만큼은 사용권 줘야지. 근데 다 넘겨주면 어떻게 돼? 다 넘겨주면 사용을 박탈당하죠. 그래도 부당하다는 거예요. 이걸 적어주시면 돼요. 근거가 이거예요. B도 뭐가 있다고요? 사용권 인정돼야 된다. 근데 다 넘겨주면 이 사용권을 박탈당하니까 부당하다. 정리되셨나요? 그리고 그 다음 줄 보실게요. 이제 그 다음 줄.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인도 청구를 뭘로 허용했어요? 보존행위로 허용을 해줬죠. 이 해준 것은 소수 지분권자가 자의적으로 공유물을 독점하는 위법 상태를 뭐하기 위해서? 시정하기 위한 실효적인 구제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A씨는 방해 배제 청구를 통해서 무슨 청구를 통해서? 방해 배제 청구를 통해서 이러한 위법 상태를 충분히 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덧붙였어요. 그러면 이제 바뀐 판례는 이거예요. 얘가 땅을 달라고 하는 거. 땅을 달라고 하는 건 무슨 청구? 인도 청구. 땅을 달라고 하는 게 인도 청구죠. 이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인도 청구는 안 돼요. 기억. 그럼 뭐는 가능해요? 지분권에 기해서. A의 뭐에 기해서? 지분 있죠. 지분권에 기해서. 지분권에 기한 무슨 청구? 방해 배제 청구. 지분권에 기한 무슨 청구? 방해 배제 청구는 먹혀요 안 먹혀요? 먹혀요. 지분권에 기한 방해 무슨 청구? 배제 청구. 이거는 허용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지분권에 기한 무슨 청구? 방해 배제 청구는 인정되고 뭐는 안 되고요? 인도 청구요. 인도 청구는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두 가지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올해 제일 핫한 판례. 여기에 뭐 밑에 보시면 나머지 대법관 5분은 또 이걸 반대를 해요. 5분은 소수견해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바뀐 거죠. 이제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네.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판례가 바뀌면서 다수견의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는 뭘로요? 인도 청구를 못 했어요? 했었어요? 했었죠. 근데 바뀐 거는 인도 청구를 못 하는 대신에 뭘로요? A가 뭘로 행사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방해 배제 청구로 구제받으면 끝난다는 거죠. 지분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 인정되니까 이것까지 굳이 인정할 필요가 없더라. 판례가 이렇게 달라졌다는 점 꼭 챙기실게요. 그리고 올해 물권법에서 제일 핫한 거 그러면 이 판례입니다. 자, 이제 앞으로 오셔서 물권법 맨 앞부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구성이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보시면 테마별로 맨 앞부분에 뭐가요? 조문이요. 전체 조문이 다 나와요. 테마별로 전체 조문이 다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서 쭉 뭐가 나오고요? 관련 판례가 쭉 나와요. 그동안 우리가 판례를 어떻게 잘라가지고 봤죠. 그죠? 이제 잘라서 보지 않고 어떻게 봐요? 전체를 통과를 총합해서 봐요. 총합해서.
임차권 그럼 임차권 주면 다 나올 거예요. 한꺼번에 쭈르르. 연계해서 보시라고, 연계해서. 시험 대부분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시험지가 조문 아니면 판례예요. 이게 객관식 5개잖아요. 객관식 5개면 대부분 우리 민법 시험 문제는 조문이 하나 아니면 2개, 판례가 3개거나 4개예요.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돼. 이게 다 시험 문제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조문 보고 판례 보고 조문 보고 판례 보고 이렇게 끝내게 하시면 돼요. 틈틈이. 그러시면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딱딱 테마별로 끊어질 거예요. 그래서 조문 일부러 모아놨어요. 모아놨어요. 주택임대차도 조문을 쫙 모아놨어요. 상가임대차도 조문 쫙 모아놨어요. 그리고 밑에 판례 깔아놓고요. 한꺼번에 정리하시라고. 따로따로 이렇게 분절시키지 아니하고. 통합정리하라는 뜻입니다. 통합정리. 조문만 쫙 보셔도 되고 그다음 이어서 판례 보시고 이러면 효과가 많이 이렇게 배가가 되실 거예요. 이제 보실 때 유념하실 부분은 이제 모든 조문을 다 보는 건 아니고 중요한 조문만 있잖아요. 그걸 보시면 돼요. 그거 보실 때 꼭 밑줄 꼭 그어주세요. 2줄로 이렇게. 중요한 거 이렇게. 자, 그러면 책 보실게요. 물권법 맨 앞부분 52페이지. 185조 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뭐를 못해요? 창설 못한다. 이 물권 법정주의. 다 186조.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뭐를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된다. 186조죠? 등기해야 됩니다. 법률 행위일 때 법률 행위에 2줄이요. 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의 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이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 경매, 형수 상경했죠?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취득은 뭐를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반대로 하면 뭐예요? 처분하려면 뭐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요. 처분 밑에다 뭐라고 그래 이거를? 양도라고 시험에 나왔지. 양도. 양도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됩니다? 등기해야 됩니다. 양도하기 위해서는. 188조. 186조하고 7조는 묶으세요. 186하고 187조는 뭐예요? 부동산 물권 변동. 186조와 187조는 무슨 물권 변동? 부동산의 물권 변동. 부자 쓰면 되죠. 부 끝. 그 다음 188조부터는 뭐죠? 동산 물권 변동이에요. 동산 물권 변동. 188, 189, 190 이렇게 3개는 무슨 물권 변동? 동산 물권 변동. 그래서 물권 변동은 부동산 물권 변동과 동산 물권 변동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자, 188조.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동산을 뭐 할 때? 인도해야 이렇게 됩니다. 인도 동그라미. 이를 현실 인도라고 그래요. 양수인님이 그 동산을 점유한 때는 그 의사표시만으로 이렇게 됩니다. 이 양을 뭐라고 그래요? 간접점유. 간접점유는 누가 이미 점유하고 있어요? 양수인이 이미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189조. 점유 개정. 점유 개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팔고 빌려오는 거. 적어보세요. 뭐 하는 거? 팔고 빌려오는 거. 근데 법 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볼게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어떻게 해요? 점유를 어떻게 해요? 점유를 계속하고 있죠. 어떻게 점유를 계속해요? 팔고 빌려오니까 누가 점유를 계속해요? 양도인이 판 사람이죠. 판 사람이 점유를 계속해요. 어떻게? 팔고 빌려오니까. 됐나요? 네. 오케이. 다음 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 소멸입니다. 혼동 191조. 1항.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누구한테? 동일한 사람에게 기수하면 뭐가 소멸해요? 다른 물권. 다른 물건이 2줄이요. 그게 무슨 물권? 제한물권. 제한물권 소멸하죠? 그러나 그 물건이, 그 제한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면 소멸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후순위자 있으면. 누가 있으면? 후순위자 있으면 소멸하지 않죠? 두 번째 항.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 2줄이요. 소유권 이외의 물권이 뭐죠? 제한물권. 제한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무슨 권리가? 다른 권리가. 지상권과 거기다 써보세요. 지상권과 그리고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무슨 권리가? 저당권이. 이거죠. A 땅에 지상권을 B가
B의 지상권을 목적으로 C가 뭘 가진 거죠? C가 저당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A 땅에 B는 지상권, C는 저당권. 그런데 B가 C에게 지상권을 넘겨주면 C한테 뭐가 생겨요? 지상권하고 저당권이 동일인이 되죠? B가 얘한테 줬다고. 그러면 지상권과 뭐가? 저당권이 동일인이 되죠? 그럼 뭐를 없애버려요? 이걸 없애버린다. 이걸 없애버린다. 이 지상권을 소유권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소유권 위에 뭐가 얹어져 있어요? 저당권. 소유권 위에 저당권 얹어져 있죠?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삭제하는 거죠. 이게 이항이죠. 이항. 지상권과 저당권이 동일이면 뭐를 없애버린다? 저당권을 소멸시키는 거. 이게 이항이다.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의 혼동이다. 제한물권과 제한물권이 혼동이 일어나면 이 저당권을 날려버린다. 단 후순위자 있으면 날려요, 살려요? 살려요. 다음 사망. 점유권에 관하여는 전 이항의 규정을 적용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점유권은 혼동으로 소멸 안 한다. 됐죠? 자, 이제 판례 갑니다. 먼저 73번 판례는 물권의 객체. 물권의 객체는 우리 뭐라고 공부했죠? 물건이죠? 물건. 물건은 부동산과 동산이 있어요. 적어보세요. 부동산하고 뭐? 동산. 1. 타인 토지에서 경작한 농작물이죠. 농작물의 소유권은 누구냐? 타인 토지에 심은 농작물은 명인 방법 갖추고요. 갖출 필요 없어요. 갖출 필요 없이 언제나 누구 거? 경작자 소유다. 명인 방법 해야 돼? 안 해도? 안 해도 경작자 겁니다. 그런데 하나 유념할 부분이 있어요. A 땅에 B가 땅은 누구 거예요 지금? B 할머니가요. 할머니가 여기다 뭘 심었어요? 배추를. 여기다 배추 심었어. 배추 누구 거예요? 할머니 거죠? 명인 방법 하고요, 안 해도? 안 해도 할머니 거죠. 안 해도. 배추 심으면. 그죠? 그 배추를 여러분이 샀어. 지난주에. 50만 원 주고 김장 담으려고. 뭘 샀다고요? 배추 샀어. 여러분 이름 쓰세요. 옆에다. 써보세요. 여기다 본인 이름 쓰세요. 본인 이름. 내가 샀어. 50만 원에. 그럼 저 배추 내 거 돼야 안 돼요? 내 거 언제 돼요? 돈 지급하면 돼요? 명인 방법 해야 돼요?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지금 배추 있죠? 와, 배추다, 배추. 할머니가 울타리 쳤어요? 울타리 안 쳤어요? 안 쳤죠? 그냥 배추만 있죠? 현재 우리 판례는 할매가 심은 배추는 이 배추에 대해서 뭐를 안 해도 돼요? 명인 방법 해야 돼? 안 해도? 안 해도 할머니 거 맞죠? 이거는 심은 사람 입장이죠. 근데 지금 여러분이 내가 뭐 한 거 배추를 매매로 샀죠? 그럼 나는 원시 취득이야? 승계 취득이야? 승계 취득이죠? 그럼 내 거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냅둬도 돼요? 냅두면 내 거라는 표시가 없네. 맞잖아요. 내가 심었어요 배추? 내가 심은 거야 할머니가? 할머니는 명인 방법을 안 해도 돼요. 심은 사람은. 그런데 그 배추를 뭐 한 사람? 가져온 사람은 뭐를 해야 돼요? 명인 방법을 해야 내 거가 되는 거지. 나는 뭐예요? 나는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저 배추가 내 거라고요. 내 거라고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명인 방법 안 하고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명인 방법 해야. 다른 거지. 함정이 있잖아. 함정이. 이게 쪽파로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쪽파를. 이게 배추여도 되고 뭐여도 돼요? 쪽파여도 돼요. 쪽파라고 이렇게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쪽파를 매수한 자가 뭐를 안 하면? 명인 방법을 안 했죠? 안 하면 이거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야. 심은 사람하고 매수한 사람이 달라요. 우리 이거하고 똑같은 맥락이 뭐예요? 자, 이거 볼까요? 이게 1번, 2번 똑같죠? A가 빌라를 어떻게 했어요? 신축했어. 신축한 사람은 등기해야 돼요? 등기 안 해도요? 등기 안 해도 원시 취득하죠? 등기 없이 원시 취득해요. 맞죠? 원시 취득 신축이니까. 그죠? 형수, 상경, 신할 때 신이 뭐예요? 신축이지. 등기하고요? 등기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근데 저 빌라를 내가 어떻게 했어요? 샀죠? 401호 빌라 샀죠? 산 사람이 뭘 취득하려면?
저 빌라 400으로 샀죠? 소유권을 가지려면 뭐 해야 돼 내가? 등기 없이요? 등기해야 돼요? 보세요. 맥락이 똑같아요.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해야. 구별되시죠? 이건 원시취득, 이거는 무슨 취득? 승계취득이죠. 승계취득할 때는 공시방법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맥락으로 하나 더 하면 하는 김에 더 해야지. 보세요. A 땅에 A가 건물 가지고 있어요. 동일인인가요? 동일인이죠. 여기 동일인. 근데 A가 B한테 뭐를요? 건물만 팔았어요. 뭐만 팔았어요? 건물만 매매로 팔면 B한테 뭐가 생기나요? 매매로 바뀌었죠? B한테는 무슨 지상권? 관습상 무슨 지상권? 법정 지상권. 관습상 지상권이 생기죠? 등기하고요. 등기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생겨. 등기 안 해도. 동일인이었다가 건물만 매매로 가져오게 되면 관습상 지상권이 생기고 그 B로부터 뭐를요? 나가 뭘 샀어? 건물을. 레스토랑 샀죠? 나는 지상권 생기려면 뭐를 해야 돼요? 등기해야지. 근데 내가 등기 안 하면 지상권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지상권 어디에? B한테 유보돼 있다. 그죠? 얘가 취득할 놈이 되는 거죠. 취득할 놈이죠. 나는 지상권을 관습상 지상권을 취득했어요. 장차 취득할 놈이에요. 장차 뭐 할 놈? 취득할 놈이다. 취득할 놈. 여기서 취득은 승계취득이야. 승계취득. 누구로부터? B로부터 승계취득이죠. 취득할 놈은 등기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등기 현재 안 했죠. 안 하니까 지상권이 없는 거예요. 똑같잖아 지금 세 개가. 그죠? 전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얘는 원시취득이죠. 얘가 바로 지상권을 원시취득한 거예요. 얘가 지상권을 뭐 할 때? 원시취득한 거지. 관습상 지상권을 무슨 취득? 원시취득할 때는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등기 안 해도 된다고. 원시취득은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무슨 취득이에요? 승계취득이죠. 무슨 취득? 승계취득하는 거죠. 승계취득. 승계취득하려면 등기 안 해야 돼요? 등기해야 돼요? 이거 등기해야 돼요. 등기. 지상권 등기. 얘하고 달라. 포지션이. 여기처럼. 빌라를 원시취득할 때는 등기 안 해도 되지만 뭐 할 때는 나는 무슨 취득? 승계취득이죠. 내가 무슨 취득? 승계취득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여기도 똑같다. 여기도 승계취득하려면 등기해야 된다. 이게 판례 결론이에요. 정리됐습니다. 세 가지 한꺼번에. 다음 2번. 권리의 종물 이론. 권리의 종물 이론 볼게요. 권리의 종물 이론 별표. 타인 토지에 누가요? 임차권자가 신축한 건물에. 그 건물의 동그라미야. 콩나물 공장에. 임차권자가 땅 빌려가지고 콩나물 공장 졌죠? 그 건물에 그리고 뭘 설정했어요? 저당권. 저당 설정했죠? 그럼 그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에만 미치나요? 임차권에도? 임차권에도 미친다. 임차권의 두 줄이요. 임차권의 두 줄. 그 임차권이 뭐예요? 권리의 종물이다. 따라서 다 같이 리딩합니다. 시작. 타인 소유 토지 위의 건물이 양도되면 그 토지에 대한 임차권도 건물 양수인에게 함께 이전하는 것은 권리의 종물 이론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물 양수인은 뭐까지 취득해요? 임차권도 취득한다. 임차권도 취득하죠? 거기다 밑에다 적으세요. 별표하고요. 별표하고. 그 건물이 별표하고 적으세요. 그 바로 밑에다가. 그 건물이 매매가 아니라 경매로요. 경매로 낙찰자에게 이전하면. 매매가 아니라 뭐로? 경매로 낙찰자에게 이전하면. 건물 경락인은 뭐도 데려가야 될까요? 지상권. 지상권도 등기 없이 취득한다. 지상권도 뭐 없이? 등기 없이 취득한다. 됐나요? 왜 등기 없이 취득해요? 경매의 동그라미.
매매로 가져갔어요? 경매요? 경매니까 등기 없이 취득한다. 됐죠? 예, 최근 기출 28회 기출. 다음 2번. 권리 종물 이론의 두 번째. 아파트 전유 부분에 내가 살고 있는 35평짜리 아파트가 무슨 부분? 전유 부분이죠? 전유 부분에 설정한 무슨 유력? 저당권의 유력은 어디까지 미쳐요?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왜요? 대지 사용권이 종물. 전유 부분에 설정한 저당권. 저당권에 두 줄 긋고요. 저당권에 두 줄 긋고 밑에다 쓰세요. 압류나 가압류.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도 동일하다. 아파트 전유 부분에 설정한 무슨 효력? 압류 또는 무슨 효력? 가압류 효력은 어디까지 미쳐요?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됐나요? 오케이. 다음 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 못하죠? 이를 무슨 주의? 물권 법정주의. 관습법으로 창설돼야 한대요. 돼요. 창설되죠? 그게 바로 분묘기지권. 관습에다 쓰세요. 관습법으로 인정된 물권이 뭐죠? 분묘기지권. 관습법에 동그라미하고 적으세요. 분묘기지권. 또 뭐가 있어요? 관습상 법정지상권. 관습성 뭐? 법정지상. 이 두 가지는 뭘로 인정된 거예요? 관습법으로. 관습법으로 물권 창설돼요. 74번. 관습상 물권 여부. 간단하게 체킹합니다. 온천권은 물권 여야 아니에요? 아니죠? 2번. 공원 이용권도 물권 아니죠. 관습상 물권 인정 안 하죠? 세 번째. 사도통행권도 물권 인정 안 해요. 우측에 4번의 별표.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양수인. 거기에 두 줄이요. 무허가 건물을 내가 인수했죠? 그 건물을 매입했어도 그 소유권 등기를 격려하지 않는 한 등기에 동그라미 등기. 등기 쳤어요? 안 쳤어요? 그럼 그 건물에 대한 뭐를 취득할 수 없어요?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소유권 밑줄이요.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또 그 건물 취득자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 준물권의 밑줄이요. 준. 거기다 적으세요. 무슨 물권? 준물권.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소유권도 안 주고 뭐도 안 줘요? 준물권. 관습상 물권도 인정 안 해요. 다만 우리 세법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실상 소유는 인정한다. 어디에서만? 세법에서만. 민법에서는 인정 안 해요. 됐죠? 다음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뭐한 자? 점유한 자에게 반환 청구하죠? 그러나 점유자가 무슨 권리가 있으면?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반환 거부하죠? 다음 214조.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한테는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고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 염려의 밑줄이에요. 예방, 인하 별표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엮을 수 있죠? 다음 204조 점유해수.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는 침탈의 별표. 침탈만 돼요. 침탈. 물건 반환 및 손해배상 걸 수 있죠? 침탈의 동그라미하고 적으셔야죠. 사기로 인도한 거는 침탈 아니다. 뭘로 준 거? 사기로 인도한 건 침탈 아니죠? 다음 사망.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 당한 날로부터 몇 년이요? 1년 내. 1년 내에 해야 되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지상권 침해 시에는 213조는 뭐요? 소반청이죠. 준용하고 214조 준용하죠. 전세권에도 둘 다 준용하죠. 근데 지역권 침해 시에는 213조 준용 안 해요. 거기 두 줄이요. 몇 조만 준용해요? 214조. 방해 제거하고 예방만 준용하죠. 그 다음 저당권도 똑같죠. 저당권도 몇 조 준용 안 해요? 213조 준용 없다. 거기에 두 줄이요. 저당권하고 지역권은 반환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반환 청구 안 되는 거예요? 몇 조 준용 안 해서? 213조 준용 안 해서. 방해 제거하고 예방만 되죠? 제거하고 예방은 돼요. 근데 유치권은요? 213조 14조 준용 규정이 둘 다 없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 안 돼요.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 안 되죠? 대신에 뭘로 돼요? 점유권으로 회수한다. 점유권 회수. 자, 이제 물권적 청구권 75번 판례.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가 붕괴될 염려죠. 염려의 동그라미. 붕괴된 거예요? 붕괴될 염려요. 염려를 이유로 방해 제거 비용이나 예방 비용 청구해요, 못해요? 청구할 수 없다. 1번 볼게요. 1번.
갑소유 토지가 아직 현실적인 방해를 받은 거예요? 방해받은 거 아니에요? 방해받은 거 아니죠? 붕괴된 거 아니죠? 그럼 방해받은 것을 전제로 하는 무슨 비용? 제거 비용 또는 무슨 비용? 예방 비용 청구할 수 없다. 별표 26회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뒤로 넘어갈까요? 쌍괄호 2번. 대신에 뭘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방조치요. 무슨 조치? 예방조치 요구. 예방조치는 요구할 수 있다. 예방조치 요구. 비용 달라고는 안 되는 거예요. 비용 달라고 그래요? 예방조치 해달라고? 예방조치. 이게 무슨 차이냐면 이거거든요. 여기가 이 땅, 여기 B 땅. B가 여기 빌라 짓는다고 여기를 절토를 한 거지 이렇게. 그럼 붕괴돼요? 붕괴될 염려가 있어요? 염려가 있죠. 그랬더니 A가 얘한테 요구한 게 뭘 요구한 거예요? 예방조치. 예방조치 할 테니까 뭘 달라고요? 예방 비용 달라고 한 거야. 비용 요구. 그죠? 얘한테 뭘 달라고? 돈 달라고. 돈 달라고. 그 말은 공사를 누가 하겠다는 거야? 내가 할 테니까. 내가 할 테니까 돈 달라는 거야 이게. 내가 한다. 내가. A가 할 테니까 뭘 달라고? 그 돈 달라는 거죠. 핵심이 이거예요. 그죠? 왜요? 얘한테 무슨 조치 해달라고 그런 거죠? 예방 조치 해달라고 하니까 얘가 안 들어준 거예요. 안 들어주니까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면 뭘 달라고? 돈 줘. 내가 할게. 내가 할 테니까. 그죠? 근데 잘 보세요. 물권적 청구권은 원래 어떻게 하는 거예요? B에게. B가 누구죠?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청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청구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시설물 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예요. 그럼 시설물 설치 비용이 누구한테 들어요? B한테 들어. 이게 물권적 청구권의 원래 본질이야. 따라서 물권적 청구권은 A가 누구한테 해달라는 거예요? B한테 해달라. 이게 물권적 청구권의 이게 본질이야 이게. 야 네가 해줘. 네가 뭐 해줘? 무슨 조치 해줘? 시설물 설치해달라는 거죠. 이게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이야. 이게 본질. 시설물 설치 비용을 네가 설치해달라는 거죠. 네가 설치해달라. 근데 이걸 안 들어주니까 얘가 급기야 뭘 요구한 거예요? 내가 할 테니까 뭘 달라고? 돈 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잖아 이게. 자,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이게 빨래라고 그러면 이 빨래가 휘휘 바람에 불어가지고 옆집으로 넘어갔어요. 빨래 넘어갔죠? 그럼 제가 빨래 주인이잖아요. 제가 이분한테 뭐 달라고 그래요? 빨래 달라고 그러죠? 빨래 돌려주세요. 그러면 갖다 주는 번거로움이나 수고를 누가 해야 돼요? 상대방이 해야 돼요. 상대방. 야, 상대방 당신 빨래 나한테 가지고 와 이 뜻이에요. 그럼 비용이 누구한테 전가돼요? 상대방한테 전가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게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이에요. 누구한테 해달라고요? 상대방한테 이 시설물 설치해달라고 청구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내가 가져오는 거 아니라니까. 내가 가서 가져오는 거예요? 상대방한테요? 상대방한테 저 담 넘어에서 뭐라는 거예요? 빨래 주세요. 빨래 주세요 그러는 거죠? 지가 오고 안 오고. 이게 그 뜻이야. 이게 그 뜻. 그 비용, 제거하는 비용이 상대방한테 전가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저쪽에서 뭐라고 대응을 하면 돼요? 저쪽에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 빨래 아니에요? 저쪽에서는 자기 빨래 아니죠? 그럼 뭐라고요? 야, 빨래 치워. 저쪽에서 빨래 치워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누가 치워야 돼요? 제가 담 넘어가서 빨래 가지고 와야 돼. 그럼 수고로움이 누구한테 전가돼요? 상대방한테 전가되는 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이해되나요? 가요. 다음 전원합의체입니다. 전압이라고 돼 있죠. 그죠? 예, 이건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물권적 청구권과 물권의 불이양도 여부. 자, 그거는
옆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네요. 옆에다가 A 땅에 우리가 많이 연습된 거예요. 을이 여기다가 무단으로요.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다. 이때 갑이 철거 청구를 하다가 소송이 걸린 거죠. 매매가 된 거죠. 땅을 매매를 해버린 거야. 철거 소송 진행 중에 땅을 매매로 파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이 누구한테 이전이 돼요? 병한테. 그죠? 그럼 얘는 소유자예요? 전소유자예요? 전소유자죠. 전소유자가 그대로 여전히 철거 소송을 진행하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소유권이 넘어가면 얘한테는 물권적 청구권이 없다라는 거죠. 소유권을 양도하면 이건 누가 해야 돼요? 현재 소유자가 해야 되죠? 현소유자 병이 해야 된다. 병이. 얘가 철거 청구해야지 전소유자가 철거 청구 소송하는 건 안 된다. 이게 282 전원합의체. 그래서 맨 끝에 줄 보면 쌍괄호 이번에 끝에 줄 보실게요. 일단 소유권을 상실한 누가요? 전소유자는 전소유자의 밑줄이요. 제3자인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무슨 청구를? 방해배제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소유권하고 이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가 돼야 한대요? 안 돼요. 전원합의체. 다음 쌍괄호 3번.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부동산의 소유권이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전원합의체. 옆에 전원합의체. 전합입니다. 전합. 현재 소유자는 자신의 뭐에 기해서 말소 청구해요? 소유권에 기해서 근저당권 말소 청구할 수 있죠? 이때 근저당 설정자의 두 줄이요. 설정자는 지금 주인이에요? 종전 소유자요? 종전 소유자도 설정 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 날릴 수 있죠? 오케이. 전원합의체. 우리 시험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다음 4번 물권적 청구권의 대위 행사 여부. 명의 신탁자 갑이 명의 신탁에 기하여 명의 수탁자 을에게 뭘 넘겼어요? 소유권을 넘겨놨죠? 이때 신탁자는 대외적으로 소유권 주장해요? 못해요? 주장할 수 없죠? 따라서 명의 신탁된 토지를 침해한 제3자에 대해서 누가? 신탁자가 직접 밑줄이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굴 대위해야 돼요? 수탁자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해야 된다. 전원합의체. 4번도 전원합의체. 다음 2번. 미등기 건물을 매수한 자. 거기 두 줄이요. 미등기 건물 매수자의 두 줄이요. 그런데 뭐를 하기 전이에요? 등기를 쳤어요? 치기 전이에요? 치기 전이죠? 그럼 직접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요? 소유권이 없으니까. 다음 5번 판례.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철거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가? 자, 이 건물이요. 이 건물. 갑의 땅에 을이 건물을 무단으로 지으면 얘가 철거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때 을이 건물을 누구한테요? 정에게 매매로 팔았는데 이게 미등기였다. 미등기. 그럼 정은 등기된 걸 산 거예요? 미등기를 인수한 거예요? 미등기 건물을 매매로 인수한 거죠? 얘를 뭐라고 표현해요? 소유자 여유 아니에요? 소유권 없죠? 예, 다만 미등기 건물을 매매로 가져왔으니까 건물에 무슨 권한? 철거시킬 권한. 철거 권한은 있어 없어요? 얘가 보유하죠? 소유권은 있어 없어요? 소유권은 없지만 철거 권한은 얘한테 있어. 철거 권한은. 그리고 땅주인은 누구 보고 철거시켜달라고 소송을 해야 됩니까? 양수인이에요? 을이요? 양수인한테 철거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얘가. 우리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던 거. 두 번째 줄 볼게요. 두 번째 줄 보시면 건물의 철거는 소유권의 최종적인 사실상의 처분 행위이므로 철거하는 건 무슨 행위? 처분 행위죠. 건물의 철거는 원칙적으로 건물의 소유자에게만 철거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나 병은 밑줄이요. 건물을 뭐해서? 매수하여 점유하는 자로서 법률상이에요? 사실상이에요? 사실상 처분권을 보유하는 자다. 법률상 아니에요? 법률상은 왜 아니에요? 등기가 없잖아. 법률상 처분권은 없지만 뭘로? 사실상 처분권을 가지고 있죠. 그로 토지 소유자 갑은
누구한테요?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예, 여기서는 정의죠. 제가 적어놓은 건 정의죠. 정의에 대해서. 정의 누구? 사실상 처분권자 정에게 건물 무슨 청구를?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다음 6번 퇴거 청구 상대방. 별표요. 갑소유 토지를 을이 무단 신축한 건물의 소유를 통해서 무단으로 뭐하고 있을 때요? 점유하고 있을 때. 누구 토지예요? 갑토지를 을이 무단 신축했죠? 이 그림 또 똑같아. 이 그림은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사례로. 이 그림. 갑소유 토지에 을이 무단 신축했잖아. 그죠? 토지 소유자 갑은 건물 소유자 을에게 건물 철거 청구 먹히죠? 대지 인도 청구도 먹히죠. 뭐만 안 먹혀요? 을에서 을이에게 건물 뭐하라고? 퇴거하라고. 여기서 나가라고 돼 안 돼? 안 돼. 왜요? 얘가 건물주니까, 얘가 주인이니까 여기서 나가라고 할 권한은 없다. 그죠? 왜? 뭐는 안 된다고요? 퇴거는 안 됩니다. 뭐는 되고? 철거하고 인도는 되고 이거. 근데 2번, 7번이에요. 7번. 토지 소유자가 건물에 누구한테요? 점유자에게. 점유자 위에 쓰세요. 허당 세입자에게. 허당 세입자에게 퇴거 청구는 돼 안 돼? 됩니다. 허당 세입자에게 퇴거 청구 되죠? 별표. 다음 8번. 양자간 명의 신탁 사안에서. 양자간이죠? 농지의 명의 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 수탁자의 누구한테요?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으로 소유권 이전 등의 절차 이행은 허용된다 안 된다? 자, 이게 전원합의체요. 전원합의체. 거기 적어보세요. 이렇게. A가 농지를 가지고 있다가 이 농지를 어떻게 한 거죠? 지인한테 명의 신탁한 거예요. 농지 명의 신탁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한 거예요? 죽었어요. 죽었어. 누가 죽었어요? 둘 다 죽었어. 둘 다 죽었어. 그럼 여기도 누구 나와요? 상속인. 여기도 상속인 나오죠? 그 둘이 싸운 거예요. 둘이. 서로 짓거라고. 그죠? 그럼 정리할게요. 명의 신탁이 된 땅은 누구 거예요? 얘네들 살아있으면. 살아있으면 누구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B 거죠. 내부적으로는. 그럼 얘네 물어볼게요. 이거 대외적인 문제예요? 둘 문제야? 둘 문제니까 무슨 문제? 내부 관계죠. 내부 관계. 무슨 관계? 내부 관계. 내부 관계에서는 누구 거? A. 신탁자 소유. 신탁자 소유. 외부 관계에서는 누구 소유? 그죠? 근데 이건 누구 문제예요? 내부 관계죠. 그러니까 누구 소유? A 소유가 되는 거지. A. 등기는 누구한테 돼 있고? B한테 등기 명의만, 농지가 명의가 일로 돼 있죠? 이 논이요. 이 논이 명의만 일로 돼 있고 실권리자는 누구요? A가 실권리자다. A가 실권리자. 따라서 이 부동산은 A, B가 살아있다면 B 거가 아니라 누구 거예요? A가 실권리자죠. 그런데 A도 죽고 B도 죽어버리니 이 지위를 그대로 얘가 승계하죠. 상속은 포괄 승계되죠. 그럼 누가 실권리자? A의 아들이 실권리자고 얘는 등기만 가지고 있는 가짜 소유자. 가짜 소유자. 그럼 얘는 뭘로 찾아온다고? 진정명의 회복으로. 우리 명의신탁, 이자간 명의신탁에서 있던 논리가 똑같이 작동돼서 뭘로 찾아와요? 진정명의 회복으로 찾아올 수 있다고. 벌금 내고 안 내고? 내고. 아빠가 낼 거 내가 내야지 이제. 그죠? 그래서 세무서 직원이 와서 물어보죠. 벌금 안 낼 거냐 너? 내야죠. 내고 어떻게 하고요? 땅은 찾아오고. 뭘로 찾아오고? 진정명의 회복으로. 전원합의체요? 전합이야 전합. 다음 9번. 소유물 반환 청구가 뭐하는 경우? 제한되는 경우. 옆에다 적으실게요. 위에. 그림을 그리면 쑥 들어와요. 한 방에. A 땅을 매매를 했어요. 누가? B가. 근데 얘가 미등기야. 미등기. 등기하고 있어요? 미등기예요? 미등기로 매수하고 있어요. 미등기 매수자예요. 등기 안 했죠? 근데 얘가 점유하고 있어요. 소유를 해요? 점유만 해요? 점유만. 등기 안 하고 점유하고 있죠? 올해 시험 나올 거라고 이거. 왜? 걸려있는 게 많아요. 걸려있는 게 한 5가지 돼요.
다시 B가 누구한테요? C한테 매매로 팔면 C도 또 똑같이요. 미등기로 샀어요. 얘도. 등기하고요. 미등기로요. 미등기로 매수해서 얘도 똑같이 점유를 하고 있어요. 점유를. 등기하고요. 등기 안 하고? 점유만 하고 있어. 점유만. 왜 등기를 안 하고 미등기로 점유만 하고 있어요? 세금 때문에. 등기 치면 세금 나오죠? 그래서 미등기 상태로 얘한테 전매를 한 거지. 그랬더니 얘도 똑같잖아요. 등기 내고요. 등기 안 내고. 점유만 하고 있죠? 그럼 법적으로 이 땅은 누구 거예요? A 거죠. A 거. A가 소유자죠? A가 이 땅의 소유자다. 점유는 누가 하고 있어요? C가 점유하고 있죠? 그래서 A가 누구한테요? C에게 뭐 해달라고? 내가 소유자고 내가 이 땅의 진정한 소유자고 네가 뭐 하고 있으니까 점유하죠? 그래 달라고 소송한 거죠. A가 무슨 반환 청구? 소유물 반환 청구. 소반청 소송을 걸은 거죠. 이게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얘가 땅을 어떻게 했잖아요? 매매로 돈 주고 가져왔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무슨 권리가 생겨요? 점유할 권리 있죠? 그래 반환 청구 돼야 안 돼요? 할 수 없다. 반환 청구 할 수 있다야 할 수 없다야? 할 수 없다. 우리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그럼 이게 이것만 내느냐? 아니잖아. 이게 딱 보면 뭐 같아요? 딱 보면 들어보세요. 중간생략등기잖아. 이게 중간생략등기랑 똑같아요. 여기다 말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A, B, C 간에 중간생략등기 하기로 이번에 뭐 했다? 합의했다. 그럼 이제 중간생략등기로 바로 응용되는 거야. 무슨 생략등기? 2번. 무슨 생략등기? 3자 간에 뭐가 되면? 합의가 되면 순차 이전해요? 직접 이전해요? 합의 없으면 이제 이게 나오는 거지. 합의 없으면 C는 등기를 어떻게 가져간다? A에서 C로 직접 이전 등기 안 된다. 오케이 시험 문제. A에서 누구로? C로 직접 돼 안 돼? 안 돼. 직접 안 돼. 왜? 뭐가 안 돼서? 합의가 안 돼서. 합의해야 되는데 합의 안 됐잖아. 됐죠? 중간생략등기를 여기다 딱 붙이는 거야. 오케이. 1번은 뭐야? 1번은 물권적 청구권이지. 1번은 무슨 권리? 물권적 청구권을 타켓으로. 2번은 뭐죠? 중간생략등기를. 그죠? 중간생략등기 내용 여기다 다 집어넣을 수 있어. 이해되세요? 3번은 등기 청구권. B한테는 무슨 권리가 생겨? 매매를 했으니까. 등기 청구권 생기죠? 등기 나한테 넘겨주셔. 무슨 청구권? 이제 여기다 등기 청구권을 때려 넣는 거야. B의 무슨 청구권? 등기 청구권을 뭐 하려면? 양도하려면 A의 승낙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야 된다. 그죠? A의 뭐가 요건이다? 승낙이 요건이다. A의 승낙. 그 다음 이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려요 안 걸려요? 시효에. 채권이니까 걸리죠? 근데 지금 안 걸려. 왜 안 걸려요? 매매해서. 얘가 매매를 했어 안 했어요? 했죠. 그래서 얘가 점유를 상실해도 얘가 뭐를 상실해도? 점유 상실해도 소멸시효에 걸린다요 안 걸린다요? 왜요? 매매로 땅을 넘겼죠. 넘겨주면 권리를 행사한 거야. 그죠? 시효에 걸림 안 걸림? 안 걸린다. 시효에 안 걸린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와. 이 문제는 사례를 내면 이게 딱 내기 너무 좋은 거야. 쟁점이죠. 쟁점이 3개가 걸려 있어요. 이렇게 적어볼게요. 쟁점 몇 개가? 첫 번째는 무슨 청구? 소반청, 물권적 청구권이. 두 번째는 중간생략등기가. 세 번째는 등기 청구권이. 3가지가 다 걸려있는 논점이 282라고요. 이거예요. 내기 너무 좋죠? 예, 종합적으로 딱 물어보기 딱 좋은 거예요. 이걸 매매로 내든지 아니면 취득시효로 내든지 둘 중에 하나 올해 나온다고. 그죠? 저의 촉이에요. 저의 촉. 제가 그래도 적중률 95% 돼요. 자, 그래 끝에 줄만 읽어볼게요. 그 9번의 끝에 줄. 끝에서 두 번째 줄이에요. 매도인은
미등기 토지를 다시 매수하여 뭐 하는 자? 걔가 누구요? C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오케이. 다음 186조, 187조. 186조는 등기를 해야 되고 187조는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거. 그죠? 뒤로 갑니다. 중요한 것만 적어놨어요. 다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양이 너무 많아.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만 제가 딱 적어놨어요. 76번. 1번입니다.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을 명하는 판결. 이 판결은 무슨 판결? 이행 판결만으로는 즉시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해요? 이전 안 해요? 이전하지 않죠? 그럼 매수인 앞으로 뭐 할 때? 등기한 때. 등기한 때 소유권이 생깁니다. 이행 판결일 땐. 반대로 무슨 판결은? 거기다 비교하고 써도 돼. 형성 판결. 비교하고 쓰세요. 끝에다가. 비교. 무슨 판결? 형성 판결. 가로하고요.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무슨 판결?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슨 판결? 형성 판결이죠? 이거는 형성 판결이니까 등기해야 돼요? 등기 없이요? 등기 없이. 등기 없이 소유권이 이전합니다. 판결 즉시. 판결 즉시. 등기하고요? 등기 없이요? 판결 즉시 소유권이 발생한다. 등기를 안 해도 된다는 점. 187조가 적용되는 거예요. 판결 나올 때 되는 거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 나오면 그날 내 거 되는 거예요. 등기 치고요, 등기 안 쳐도. 등기 안 쳐도 내 거 되는 거예요. 그죠? 다음 2번. 공유물 협의 분할로 소유권 취득할 때 협의 분할의 밑줄이요. 협의 분할은 법원이 판결을 한 거예요. 공유자들이 협의한 거야. 협의해서 쪼개는 거죠. 협의 분할은 법률의 의미죠. 법률의 의미니까 등기 쳐야 돼, 안 쳐야 돼? 등기해야죠. 위에다 써요. 등기 필요. 그 다음 공유물의 조정이죠. 조정 성립했을 때도 등기 해야 된다. 조정은 법원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당사자 의견 반영하는 거예요? 당사자 의견 반영해서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등기해야 된다. 전원합의체요. 전합입니다. 전합. 그래서 25회 시험 정답이었어요. 다음 3번 빈출입니다. 매매계약 해제나 취소로 소유권 복귀요. 매자가 앞에 빠져 있죠. 편집하면서. 매수인에게 이전했던 소유권은 계약이 어떻게 되면? 해제되면 별도의 소유권 하고요. 등기 없이요. 등기 없이 매도인에게 어떻게 한다? 자동 복귀한다. 등기 없이의 두 줄이요. 시험은 그럼 뭐라고 나와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한때. 소유권 이전 등기 한때 매도인에게 소유권 복귀한다. 적으세요. 뭐를 한때? 소유권 무슨 등기 한때? 이전 등기 하여야. 소유권 무슨 등기 하여야? 소유권이 회복된다. 이러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이게 틀리는 거예요. 등기해야 돼요? 등기 안 해도 돼요? 여기가 포인트. 계약 해제일 때 또는 뭐일 때? 취소. 해제 동그라미 취소. 또 뭐? 합의 해제. 합의 해제 쓰세요. 합의 해제. 해제. 합의 해제. 또 뭐? 취소. 동그라미. 그럼 몇 개 했어요? 3개 했죠? 원모아 하나 더. 원모아. 유효한 명의신탁 해지. 유효한 뭐를 해지할 때? 명의신탁을 해지할 때도 똑같아요. 해지를 하면 유효한 명의신탁을 해지하면 수탁자에게 이전했던 소유권이 누구한테 복귀돼요? 신탁자에게 복귀하죠? 그죠? 등기하고요, 등기 없이요? 뭐만 하면? 해지만 하면. 해지 통보하면 내 거 되는 거야 그냥. 명의신탁 뭐만 하면? 해지 통보. 해지 통보하면 내 거야, 내 거. 뭐랑 똑같아요? 해제랑 똑같아, 해제랑. 이게 몇 개 먹었어요? 4개 씹어 먹었어요, 4개. 다음 4번 전원합의체. 구분 소유권의 취득. 구본이 아니라 구분이죠. 이거 오표시 무효 원칙이라고. 우리는 이게 오타야 해도 다 알아요.
구본요, 구분요. 집합 건물에서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 행위를 하여 구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대장이나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대장의 등록이나 등기를 요하지 않죠?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거기다 하나 더 쓰세요. 공용부분 취득. 구분 소유권만 그래요? 공용부분도요? 구분 소유권 취득이나 구분 소유권의 취득이나 뭐 취득할 때? 공용 부분의 취득. 그건 등기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아주 중요해, 아주 중요해. 집합 건물에서 구분 소유권 취득이나 공용 부분 취득. 여기서 취득은 원시 취득이에요, 둘 다. 둘 다 무슨 취득? 원시 취득할 때는 등기를 안 해도 된다는 거. 승계 취득할 때, 가져올 때, 매매로 가져올 때는 등기해야 돼요, 그죠? 근데 뭐 할 때는 원시 취득, 원시자가 생략된 거예요. 원시 취득할 때는 등기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전원합의체예요, 전원합의체. 전합입니다, 전합. 다음 77번 등기 청구권. 여기 쉬었다 갈게요. 1교시 마치겠습니다.